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화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벌써 시간이 훌쩍훌쩍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오겠죠.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주식이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해야겠죠. 주식의 가격, 주가가 이렇게 막 폭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상승만 해도 좋은데 폭등하면은 거의 축제 분위기죠. 근데 이제 막 주식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울상이고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이 이제 늘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주가가 빠진다거나 그 시장 자체가 안 좋고 막 횡보한다거나 하면은 또 좋아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또 종목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거꾸로 가는 그런 일종의 주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펀드나 이제 인버스 쪽을 좋아하죠.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지수의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ETF들이 또 있죠. 상품들.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폭망하길 바라겠죠. 폭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해치 차원에서 상방도 걸어놓고 하방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불안한 약세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투자 전략이 주목을 받더라. 특히 하락장이죠. 이 하락장에 유리한 이 커버드콜 ETF하고 그 원금을 최대한 지키는 그 타깃 인컴 펀드라고 있어요. TIF, 타깃 인컴 펀드의 안정적인 그런 대안 투자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금융정보업체에 보니까 지난 6일 기준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이라는 게 있어요. KB스타. 이 KB스타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저거죠. 국민 쪽이죠. 국민은행 관련된 그 투자증권이죠. 국민투자증권인가 하여튼 그쪽입니다. KB스타. 여기 보면 최근에 3개월 수익률이 4.72%네요. 4.72%. 그리고 타이거 거 아시죠? 미래에서 건데, 타이거, 그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 있어요. 이 커버드 콜도 1.32% 정도 플러스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냐? 그 7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5.7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5.77%인데 이것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양호한 성적이죠. 양호한 성적이고,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난 8월 1일 2668.21까지 갔죠. 종가 기준 2667.07까지 오르면서 연중에 최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차 전지주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이 들어가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또 시중금리 상승 무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세로 돌아서죠.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공포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은 증시가 정체되어 있을 때 유리합니다. 커버드콜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커버드콜 ETF는 기초 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동시에 해당 자산에 콜옵션이 있어요. 콜옵션. 이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야. 이 매도를 해서 해지하는 전략입니다. 해지가 뭐냐? 일명 위험 회피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한다. 해지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횡보 그리고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커버드콜.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플 들어가서 한번 커버드콜 치면 나올 거예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거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하락해죠. 하락해가지고 지수가 급등하는 장소에서는 뭐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막 주가가 막 오를 때는 ETF 상승들은 좋은데 이 커버드 콜 거는 이 주가 상승하더라도 이게 상방이 막혀 있어. 더 이상 오르질 않아.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급등할 때 급등하지는 못해요. 근데 반면에 기초자산이 이제 하락하는 거죠. 하락하는 국면에 있을 때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 옵션의 그 매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에서 추가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올라가는 것은 막혀 있고 떨어지는 것도 막혀 있겠죠. 그 대신 더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장이 횡보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성과가 좋죠. 그나마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옵션 매도에 따른 수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향상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사면 안 되겠죠. 이거 사면은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거죠. 제대로 된 수익을 보는. 근데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나름대로 선망을 한다는 겁니다. 올해 또 배당 상품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 커버드 콜 ETF의 관심도를 높여요. 그리고 이 커버드 콜 ETF는 그 현물 주식과 같은 그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그 배당금, 그리고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 이거를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분배금을 투자자들한테 줍니다. 투자자들한테. 왜냐, 분배금 ETF니까 ETF가 이제 보통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분배금을 투자자한테 준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일정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TIF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더라. 이 타깃 데이트 펀드하고 TIF 등 하여튼 TDF, TIF 등 국내 그 라이프 사이클 펀드 175개의 순자산이 지난 6일 보니까 10조 4,658억 원으로 집계됐다네요. 2018년 2조 원대에서 4배 넘게 성장을 했네요. 리사이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이프입니다. 참.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는 투자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크게 이제 TDF랑 TIF로 이제 구분이 된다네요. TDF하고 TIF하고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이 TDF는 젊을 때는 위험자산, 나이가 들면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TIF는 적절한 위험과 안전자산 비중을 유지하면서 배당과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그런 겁니다. TDF, TIF. 예를 들면은 여기 보니까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연금 특화 상품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투자 TIF, 알아서 평생소득 ETF 포커스 펀드. 이름도 길다. 이름도 기네요. TIF, 알아서 평생소득 ETF, 이런 게 있는데 주식 비중을 35%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그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 펀드는 은퇴 목표 시점에 따라서 최대 76에서 최소 4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IF는 자산 증식이 목적인 그 TDF와 달리 일정 수준의 원금을 보존해요. TIF는 일정 수준의 원금을 보존하면서 이자와 그 배당, 이 배당 수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TI 상품은 25년 동안에 매년 원금의 4%를 인출해도 25년 후에 원금의 50%가 남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도 있었네요. 저도 TIF는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했는데 오늘 좀 배워봅니다. TIF, TDF.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TIF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볼 때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은 한번 잘 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수수료 같은 게 좀 있어요. 수수료를 많이 띄더라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액티브 펀드나
이 사모펀드 같은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지수펀드가 가장 좋죠. 지수펀드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장과 횡보장이 있을 때는 이 커버드 콜을 전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 여기에다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TIF, TDF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